단순히 제도 하나만 없애는 조치만 가지고 절대로 어떤 그런 성과를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0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 R&D를 하면서 익숙해 왔기 때문에 이 제도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어떤 그런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민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그 정책 패키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제가 대통령님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예. 사실 뭐 이렇게 지엽적인 얘기보다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평소하고 다른 마음가짐으로 집에 나왔습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는 과학기술인이다 보니까 해외에 나갈 일도 많고 그 해외 어떤 미국이나 중국이나 정말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그 한가운데서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위원으로서 정말 오랜만에 이 대통령을 모시고 각 부처 장관님들이 이렇게 R&D를 논하는 자리가 제가 드디어 제가 제 자문위원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치열한 경쟁이 너무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눈 뜨고 자고 나면 우리 경쟁자들은 우리 관련된 사람들은 우리를 제치고 앞서 나가는 게 머리가 쭈뼛쭈뼛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 또 우리 혁신본부장님께서 내년 예산을 통해서 우리 그 R&D 생태계를 복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머리 하나로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우리 모두 외람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그래도 우리도 역할을 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제가 좀 비장한 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굉장히 반가운 얘기가 뭐 예산 증액보다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과 나아가서 우리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좀 많은 아젠다에 가려져 있지만 이 PBS 폐지라는 것이 우리 새 정부의 굉장히 공식적인 입장으로 천명이 된 상황에서 이것은 굉장히 정말 박수치고 환호할 일입니다. 이게 3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와서 적어도 출연연에 지금 아까도 보면은 예산 30조 중에 44조를 쓰고 있는 출연연, 특히 국가 지식의 허브로 작용해야 될 출연연이 파편화된 연구, 말씀하셨듯이 그냥 효율만 목표만 달성하는 연구에 매몰되다 보니까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지는 이런 현실을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PBS 폐지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후속 대책이 잘 정교하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정말 이번 계기로 정말 진짜 R&D 성장을 이끌어내는 국가 R&D 그리고 나아가서 젊은 세대들이 R&D 쪽으로 들어오고 또 국가적으로도 R&D 하는 분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가 대통령께서도 그 과학자의 사기를 높이는 동인 중에서 뭐 인센티브, 금전적인 보상도 많이 있었지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연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사기를 좀 먹고 사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과 장관님들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좀 이게 국가자문회의도 좀 주재 좀 해주시고 또 현장도 자주 방문하셔가지고 실제 우리 대통령님이 소탈한 성격으로 대화도 좀 많이 하시고 하면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사기 진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 좋은 시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이제 부처 협업이 안 된다, 또 일부 나눠 먹기도 있다, 파편화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우리 미국의 경우에 보면 달파처럼 이제 프로젝트를 직제로 끌고 가는 어떤 그 PM 중심의 제도가 있어서 그 PM들이 권한을 가지고 여러 부처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그러니까 도전적인 과제를 발휘하고 그것들 성과 평가까지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이 과제 점점 나라가 커지고 복잡해지니까 이 과제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끌어갈 그런 PM 조직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기업에 이제 몸담고 있는 몸으로서 제가 기술 개발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술 개발을 어떤 식으로 잘 철저히 검증을 내서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가.
그게 이제 완성도 높은 어떤 기술이 결국 시장에 먹히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의 어떤 실전 기회를 갖다가 좀 많이 주입사하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기사를 보면서 대통령이 빌 게이츠 이사장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논의하신 것 중에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단어가 SMR이었습니다. 그 SM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이제 과기부의 12대 전략 기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의 어떤 보다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 중견기업이 이 설비 투자를 좀 활성화해야 되는데 실제 중소 중견기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조세특례법에 전략 기술로 포함되게 되면은 아마 좀 중소기업들의 어떤 생태계라든지 결국 어떤 국가의 어떤 경쟁력 강화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그것이 결국 국익의 어떤 수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국가 기술, 전략 기술이 너무 많던데? 12대 전략 뭔 전략이 그리 많아? 예? 12대 전략 기술입니다. 네네. 예? 너무 많아서 예. n분의 1 소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네. 너 아까 말씀하신 예, 우리 저도. 사람? 예. 예.